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을 했죠. 매우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지금 금융시장 환경은 버블이 꺼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해서 역금융 장세 조짐이 발생했고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역금융 장세가 고착화된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평가받았던 종목들 또는 투자 대상들이 그 과도했던 가격이 무너지고 버블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에 대장주로 불렸던 종목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디라고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어요. 워낙 너무 심하게 하락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장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혹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고 이제 역금융, 역실적, 그 다음에 다시 금융장세 돌아와서 새로운 사이클이 올지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을 때 대장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 들으시면요, 다음 타자, 다음 대장 후보는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정말 가파릅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어퍼밴드가 4.5%까지 높아졌어요.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상 속도가 과거 2010년대 중반의 인상처럼 몇 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단 9개월 만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 전개되다 보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던 유동성 버블이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요. 작년 초저금리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꿈에 투자해야 된다.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다 필요 없고 꿈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들 그리고 투자 종목들 많이 있었죠. 성장주에 대한 평가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모두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21년 1, 2월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돈나무 누나로 불렸던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그 명성이 꺾일 정도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ETF ARKK의 주가 급락은 반토막 수준이 아니고 심각한 급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기업에 투자한다는 성장주 투자의 대표 ETF였던 ARKK의 주가 급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성장주들 낙폭 마이너스 50% 이상 꺾인 경우 다반사잖아요. 자, 이런 사례는 성장주 붕괴뿐만 아니고 코인 시장 붕괴에서도 나타났고, 얘가 먼저 빠졌을 거예요. 코인 시장 붕괴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장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심했다라고 평가받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블이 심했던 영역들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적정 수준까지
내려온 것을 넘어서 하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락 모멘텀에 의해서 더 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올라갈 때는 어땠어요? 적정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니 새로운 명분을 만들면서 올라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락하니 하락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하락하니 하락을 위한 명분들이 계속 들러붙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요. 버블이 있었던 투자 대상들의 낙폭은 심각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버블이 형성되어 갈 때 대장주로 불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과 21년에도 제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 지금 그 종목에 투자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었던 그 몇몇 종목들 심각한 하락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차후에 다시 대장이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버블이 붕괴된 후에 대장주는 바뀌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9년 IT 버블의 대장이었던 세롬 기술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롬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세롬 기술을 빗댄 장면들,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죠.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요게 새로운 기술이에요. 거기서 그 송중기 씨가 투자해서 100배 넘게 먹지 않습니까? 와, 그때 당시 새로운 기술은 성장주, 닷컴, IT, 기술주의 대장주로서 주가 상승이 상장 이후에 거의 1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엄청난 상승 속에서 유명한 그때 당시 유명했던 영화배우 피모 씨가 피모 씨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님 저 좋아요. 이분도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새로운 기술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 이건 기관, 개인,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영원한 대장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이때 주가 급락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롬은 대장이기 때문에 이번 급락 끝나면 다시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잠깐 그랬습니다. 2001년 연초에 잠깐 반등할 때 제법 많이 올랐어.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2008년까지 주구장창 하락하면서 100배 상승하기 그 직전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정말 불명예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는 회사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대장주가 버블이 붕괴됐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에 얘가 왜 대장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무엇이냐?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대장이 아니죠. 거기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을 때 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막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8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카주 해가지고 상사, 금융 이런 회사들 이렇게 닉네임도 붙고 합니다. 그런 대장주들. 근데 이게 버블이 깨지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손실률이 1-20% 빠진 게 아니고 기본 반토막 나고 그 이상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고 나면은 그 대장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큰 염증을 느끼고 거기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농담 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제대하고 내 부대 쪽으로는 소변도 안 봐. 그런 농담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가 떨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만들었다 한들 주가 반등이 나오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이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막 수식이 되지 못해요.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뭐 실적도 못 내고 뭔가 안 좋아 그러면 또 떨어지게 되죠. 자,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시장에서 저렇게 염증을 느낀 종목을 멀리 할 때 새로운 곳을 보게 되죠. 새로운 곳을 보다 보면은 그 새로운 곳이 대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 IT 버블이 깨지고요. 2000년 직전까지 뭐 기술주를 사랑하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느냐? 좀 고리타분한 투자 대상으로 넘어가요. 이게 저기 IT 이런 쪽이 따봉 아니야? 라고 했던 분위기가 고리타분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되고요. 2003년에서 2007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외로 조선철강 해운주가 대장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만 5년 동안 랠리를 보였다가 이때도 뭐 조선주 중에 한 종목은 100배 올랐어요. 예. 현대 M조선, 예. 아유, 참.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나중에 이야기 드릴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도 버블 영역에 들어간 다음엔, 자,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버블 붕괴가 발생하고요. 오히려 그 다음엔 새로운 대장이 탄생하는데, 2009년부터 해서 2011년에는 차화정 랠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저 차화정 랠리도 버블이 깨지고 사람들이 상처 입은 다음엔 또 다른 대장으로 갈아타게 되죠. 요게 이제 역사는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할 때, 2020년, 21년의 대장이 뭐 이번 사이클 지나고 좋은 시점이 오면 또다시 대장이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 뉴 대장을, 예,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말고요. 뉴 대장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심각한 급락을 만든 대장주, 예. 대장주 중에 조금, 예, 양호하게 조정받은 애는 그나마 그래도 차후에 다시 전고점도 뚫고 올라갈 힘은 있지만, 예, 심각한 급락, 반토막 이상 하락한 그러한 투자 대상이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대장으로서의 어떤 명암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뉴 대장, 새로운 대장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대장이 발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쪽이 대장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게 뭐 몇 년 동안 멋있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혁신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고리타분한 거 뭐 미국 그 다음엔 이머징 미국 그 다음엔 이머징 뭐 이런 이제 순환하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새로운 대장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와 함께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115차 정기 세미나가 예,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12월 30일이 휴장일이란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어제 거래소에서 예,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좀 제가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예, 좀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12월 29일로 예, 정기 세미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하니까요. 예, 저녁 7시에서 9시 만나 뵙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하니까 알림 설정, 구독 해놔 주시면은 예, 우리 함께 정기 세미나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내년 증시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뭐, 이런 점 생각하면서 자료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예, 12월 29일. 감사합니다.